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12월 24일입니다. 요새 이제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공여 특가법상 그 혐의 관련해서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죠. 이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되는데 이것이 금액이 커서 이제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가 되는 것입니다. 3천만 원 이상 되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뇌물공여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판례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판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30조가 제3자 뇌물공여죄인데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뇌물죄하고는 달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는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뇌물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뇌물죄와는 달리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그러한 조건이 더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이 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냥 직무에 관해서 돈을 자기가 받는 수뢰죄하고는 구성 요건이 좀 다르죠. 구성 요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부정한 청탁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성남FC 후원금, 두산건설, 네이버 이런 것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정한 청탁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 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 두산건설 관련해서 해보면은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 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의뢰한 직무집행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두산건설에서 의뢰했던 요구했던 시청의 직무집행이라는 것은 병원 부지 정자동에 있는 그 병원 부지를 병원 용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용도를 바꿔달라. 이것이 핵심 내용이죠. 그 용적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걸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시청에서 뭐 상업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것 자체는 말하자면 위법 부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바꿔주는 것 종상향을 해주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안 돼, 위법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죠.
직무집행 자체는 용도 변경해주는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용도 변경해주는 에? 해주는 그러한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서 대가 관계라는 것은 이제 기부금 이런 것이죠.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서 그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된다. 그래서 이 두산건설 관련해서는 이 지난번에 사옥을 짓게 해주면은 성남FC를 후원하겠다. 그래서 두산건설에서 성남시에 공문을 보낸 것이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두산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유하고 있던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은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문을 2014년도에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올 6월 달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31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 요청 타당성 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 공문에는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두산건설의 의료시설, 그러니까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용도를 바꿔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용도 변경이 바뀐 부지에 두산 계열사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 7월에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용적률이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이런 거죠. 그에 대한 대가로 보답 차원에서 성남FC에 총 42억 원을 후원했다. 두산건설에서. 이러한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주는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이런 용도 변경을 해주는 그러한 직무집행을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서 뭐 후원하겠다라든가 이런 후원금을 내겠다라든가 이러한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서 그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제3자 뇌물 제공 공여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례에 따라 보면은 뭐 종상향을 시켜주면은 돈을 주겠다. 기부금을 성남FC에 기부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종상향 그 어떤 상업시설에서 병원 부지에서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을 그 대가의 지급, 돈의 지급하고 기부금의 지급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위법한 행위가 용도 변경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 된다. 판례에 의하면은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 성남FC의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그러한 뭐 사옥을 짓게 해주면 성남FC를 후원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뒤에 용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기부금을 내면은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러한 어떤 대가의 교부를 하는 그런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묵시적 여기 본건에서는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기 때문에 어떤 묵시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 명시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좀 더 보면은 그래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말하자면 여기서는 용도 변경이죠.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라 하면 여기서 제3자는 성남FC가 주식회사죠. 거기 성남시와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제3자가 되는 거죠. 제3자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기부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 용도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그러니까 시청이나 시치 공무원이나 그 두산건설 담당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문까지 보내고 이제 주고받고 이제 교통하는데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공통의 인식이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그 금품 기부금을 준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가 없이 막연하게 선처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냥 제3자에게 금품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직무집행을 용도 변경을 하는 그러한 행위와 이 기부금을 내는 그러한 행위가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상방의 어떤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되지,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가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뭐 어떤 이것을 내면은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본건에 보면은 아예 뭐 사옥을 짓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사옥을 짓는다는 것은 용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병원 부지가 병원 짓는 게 아니라 사옥을 짓는다는 것은 용도 변경을 해주면은 성남FC에 돈을 기부금을 내겠다, 후원금을 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 어떤 양해, 인식이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가 되고 이제 이렇게 1억 이상이면은 이제 이게 제3자 뇌물 공여죄의 구성 요건인데, 이러한 판례에 비춰보면은 그 이 대표 측의 어떤 그러한 제3자 뇌물 공여,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 공여 이것은 성립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냐. 그리고 1억 이상이면 징역이 단기 최단 10년 이상이 되고 10년 이상이 되면 판사가 장량 감경을 아무리 2분의 1까지 해도 최단기형이 5년 이상이 되는데 5년 징역 5년은 집행유예가 불가피한 무조건적인 실행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판례에 비춰보면 많고 성립이 되면 실형 사안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지난번 이재명 시장은 무슨 도지사는 저기 대법원에 가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기사회생을 해와서 이제 다시 대통령도 출마하고 했는데 다시 어떤 묘수풀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좀 지식으로는 이 판례 비추어
보고 이 공문에 비춰보면은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어서 그걸 대가 관계에 있는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어서 제3자인 성남 FC 주식회사에다가 이렇게 뇌물을 공유하게 한 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어? 뭐 대장동 수사는 그렇게 복잡하고 뭐 김용이나 정진상이 입을 연이하느니 김만배가 또 뭐 자해 시도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제3자 뇌물 공여는 너무나 쉽고 빼도 박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지난 정권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옛날에 무혐의 처리됐다 결정 났던 걸 가지고 뭐 또 새로 뒤져서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무혐의 결정이 참 웃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어떤 조사를 더 나아가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중간에 뭉개가지고 무혐의 된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지자와 어떤 국민을 속이는 그러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박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제 체포 동의안도 이렇게 형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형 선고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체포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일반인 같으면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짜다라 이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거든요. 법리상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시를 위해서 일했다는 이거 한 가지 아니겠어요. 시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을 뭐 성남 FC가 시는 아니죠. 대주주이긴 하지만 주식 일반 회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시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파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판례에 비추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